안녕하십니까, 박승주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생각해 볼 거거든요. 협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협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 그렇게 쉽게 와닿거나 편안하게 와닿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좀 협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협상은 또 어떤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협상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제가 10여 년 이 협상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도대체 협상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그래서 작년에요, 제 세미나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설문을 한번 돌려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도대체 보통 사람들은 협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협상이란, 또 업무상 적용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협상 상황은 어떤 상황일지, 그리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약점으로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될지,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내가 생각하는 협상이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자유스럽게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첫 번째로는 뭐 양쪽이 모두 만족하는 지점을 찾는 과정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두 윈윈하는 것,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위한 합의, 이외에 재밌는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내용이었지요. 두 번째로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업무상 협상이 가장 적용이 좀 필요한 지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상을 먼저 물어봤더니 한 30% 분들이 한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한 그 협상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같은 조직 내, 같은 회사나 조직 내에 타 본부나 업무 파트너들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도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사들을 대상으로 협상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저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놀라운 거는 후배들한테도 협상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협상력이 가장 절실하게, 그죠? 필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개발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물어봤더니요. 첫 번째는 의견 대립이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승승의 결과, 윈윈의 결과를 낼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반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 정확한 갈등 관리, 그리고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약 26%의 분들이 협상 커뮤니케이션과 그다음에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협상이라고 하는 게 뭔가부터 지금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강의를 가면 꼭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협상을 한자로 어떻게 쓸까죠. 협상은 분명히 한자로 된 말인데요. 그래서 협자는 제가 그냥 협력할 협, 도울 협, 이거를 딱 써주고요. 그 옆에 상자가 무슨 상자일까요? 이런 물음을 던지면 10중 8구 이게 나와요. 서로 상자 쓴다. 심지어는요, 제가 출가하는 고위 공무원들 중에는 고시 출신들도 계시거든요. 육법전서 달달 외우신 분들도 뭐라고 대답한다? 주저없이 협상할 때 서로 상, 이렇게 이야기한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서로 상자를 쓰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서로 돕는다, 아주 좋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면 이런 것들도 나오고, 생각상, 책상상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윗상, 저는 코끼리상 안 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협상을 한자로 쓰면, 그렇죠? 상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상자. 요즘에는 상거래상, 장사상 이렇게도 쓰이지만, 원래 옥편에는, 그렇죠? 이 상자는요, 헤아릴상입니다. 헤아린다. 서로 협력하는
기준으로 서로 헤아려 준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헤아린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냥 헤아린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서로 이해해주고 막 이런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이 헤아릴상의 의미는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알아준다라는 말이죠. 서로 알아준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고 뭘 원하는지 알아주려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셈하다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계산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잰다, 거리를 잰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따져본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자가 우리가 상업할 때 쓰는 상자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주고 셈하고 그다음에 재고 따져보고 이런 거 안 하고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알아준다라는 말은 그럴싸한데 셈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좀 그냥 긍정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애매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 어린이한테 저 친구는 셈이 빨라. 이거는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칭찬이지요. 그렇죠?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니까. 자, 근데 어른한테 저 사람은 셈이 빨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칭찬일까요? 아, 저 사람은 계산을 잘해? 이런 뜻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자기 거 챙기는데 무척 익숙하니까 경계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재다. 너 참 잘 잰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뭘 그렇게 재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따진다. 따지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참 잘 따진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자, 세마다 재다 따지다.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리고 셈하고 재고 따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 협상을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협상하려면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기도 해야 됩니다. 가끔씩 나는 이걸 원하는데 상대방은 이걸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 주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또 계산도 좀 잘 해야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업을 대표해서 고객을 만나거나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산 안 하고 비즈니스 할 수 없잖아요. 따지지 않고 할 수 없잖아요. 재지 않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러지만 않을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제가 제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협상의 한자 의미 알아본 걸 종합해 보면 협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지요. 협상이란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조직이 만족하는 합의를 위해서 제안도 하고 논의도 하는, 그렇죠? 그럼으로써 자기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자, 처음, 중간, 마무리가 있는 과정이다. 제가 두 군데의 줄을 쳐놨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해관계의 충돌.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 중간, 마무리에. 자, 이해관계. 우리가 이해관계란 말 되게 많이 쓰죠. 그러면 이해가 뭐냐 이거죠. 이해. 우리가 사용하는 이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정도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서로 이해하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understand. 그렇죠? 근데 이 understand, 이해해 준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이 말 뒤에는 관계란 말이 안 붙죠.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 억지로 갖다 붙이자고 하면 붙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서로 이해해 주는 관계.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해관계는 그 앞에 있는 이해는 이익과 손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라고 하는 건 이익과 손해가 달려있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익과 손해가 달려있으면 여기에 이익과 손해가 충돌하는 거, 그런 걸 우리는 흔히 쟁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셨다. 그 가격도 쟁점이 되지요. 파는 사람은 제 가격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좀 싸게 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면 이것들이 충돌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쟁점이다. 이런 쟁점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다루느냐, 이게 협상의 기본이고, 그런데 사용되는 게 협상 기술인 거예요.
두 번째 밑줄 쳐놓은 게 이제 처음, 중간, 마무리죠. 일반적으로 그냥 협상 책에 보면 처음, 중간, 마무리가 있는 과정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제안하고 논의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이런 말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처음, 중간, 마무리라는 말을 꼭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시중에 나와 있는 협상과 관련된 서적이 100여 권 정도 됩니다. 되게 많이 나왔지요. 그 100여 권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협상을 왜 잘하나 이런 말들은 없어요. 대부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왜 협상을 못하나 이런 문제 제기들이 되게 많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협상을 잘 못하나 저한테 물어보면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중간, 마무리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좀 급하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받는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딱 결론만 갖고 가는 거예요. 결론 딱 갖고 가서 어떻게 해요? 결론 딱 디밀고 이렇게 하자. 아니면 말고 혹은 아니면 확 물러나 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 이게 최근 뭐 국제 관계 혹은 뭐 이해 관계자들끼리 뭐 집단 간의 어떤 협상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보면 결론만 갖고 갑니다. 이 결론이요. 그렇죠? 이 결론이니까 이거 아니면 이것.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얻어내면 내가 이긴 거고 이걸 못 얻어내면 진 거다. 협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협상은 서로 논의도 하고 그러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진짜 바라는 게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하는 시간 그게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게 뭐고 혹시 이런 것들은 어떤지 대안들을 모색해 보는 거 그게 중간이고요. 또 하나는요, 마무리예요. 마무리가 명쾌하지 않으면 협상에서 서로 악수하고 합의하고 끝났는데요.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기업에서 강의할 때 그냥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협상을 시킬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냥 본인이 쓰고 있던 어떤 중고 가전제품을 동료한테 팔아봐라. 이런 실습들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둘이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냐면 나는 얼마에 팔겠다, 나는 얼마에 사겠다 이 얘기만 해요. 그렇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가격은 합의하고 딱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죠. 좋다, 그럼 가격은 합의했는데 혹시 전자제품 언제 주기로 결정했는지, 전자제품을 이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야 될 텐데 이 옮기는 운송비는 누가 내기로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들 합니다. 그렇죠? 협상은 마무리는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냥 협상에서 서로 악수하고 끝났으면 그냥 이행하면 되도록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지요. 협상은 왜 하냐? 그렇죠? 협상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협상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그냥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싸우면 되고 우기면 되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상대방과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 그게 곧 협상이다. 협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들을 하지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 협상은 내 관점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지만 관점은 서로의 관점을 두고 가는 게 협상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협상의 앞에 있는 협자가 도울협, 협력할 협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협상은 이기기 위해서 한다? 그건 아니죠. 가끔씩은 보면 이기기는 했는데 얻는 게 없는 협상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협상은 스포츠가 아니죠. 내가 이기면 상대방이 지고 상대방이 이기면 내가 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같이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한다. 이게 협상이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얻었느냐 이겼느냐.
자, 이겨버릴 것이냐, 얻기 위해서 얻는 데 집중할 것이냐, 이것도 협상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협상은 유리한 쪽에서 키를 쥐고 있는 거다. 제가 1년에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기업을 대표해서 고객을 만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일즈 혹은 영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썩 좋은 표현은 아닌데 갑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 선생님, 모든 권한은 갑이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협상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온통 불리한데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이게 이제 이기기 위한 생각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승패 패러다임을 가지고 협상을 바라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하나 파는데 이 세상에서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못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은 협상하시겠습니까? 가격을 깎아줄까? 그렇죠? 아니면 뭐 지불 조건을 조금 완화해 줄까? 이런 고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냥 집어 던져놓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되는 거지요. 협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협상 기술은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협상 기술은 예전부터 쭉 내려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내려왔던 것 같은데, 이건 과연 누가 만든 걸까요? 유리한 사람이 만든 걸까요? 아니면 불리한 사람이 만든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겁니다. 과거에도 보면 유리한 사람도 있고 불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불리한 사람들이요, 그런 불리함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극복해보고 자신의 이익을 좀 더 취해보고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했던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네, 다른 데 가서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이 그냥 조금씩 모이게 돼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협상 기술이라고 말한 거죠. 뭐 이기는 사람들,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더 얻어내기 위해서 사용한 기술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불리하다, 그럼 지금부터 협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오해예요. 협상은 부도덕하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양심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나 협상은요, 결코 비양심적인 것 아닙니다. 가끔씩 저도 협상 기술을 사용하거나 연구할 때 보면 과연 이 기술이 협상 기술이라고 순수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좀 뭐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사기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면 협상과 사기의 차이는 뭐냐? 가끔씩 보면요, 같은 기술이 협상에도 사용이 되고 사기 치는 데도 사용이 돼요. 그러면 이게 협상이냐 사기냐를 구분하는 기준을 갖지 않으면 막 협상 기술을 사용하면서, 그죠? 자칫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딱 정했습니다. 협상이냐 사기냐, 여기에서요,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게 상대방의 손해를 감수시키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도, 아니면 그 결과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감수시키는 결과가 뻔히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하면 그거는 사기예요. 그러나 내가 이 협상 기술을 사용을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의도라면 그건 협상 기술이다. 이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리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협상을 피하면 안 되겠죠. 불리할수록 어떻게 해볼까 고민한다. 자, 그런 생각으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협상은 어떤 틀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좋은 협상이 될 수도 있고 썩 좋지 않은 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전처럼 이기기 위해서 나 대 너로 가는 거예요. 나 대 너로 가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손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손해를 보게 되면 관계가 악화됩니다. 관계가 악화되면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돼요? 비즈니스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자, 중요한 건 있잖아요. 내가 극복해야 될 게 상대방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 둘의 합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사람과 문제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내가 지금 극복해야 될 건 우리 둘 사이에 놓여있는 장애물이고 문제들이지 상대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인 거죠. 앞에 협력할 협이 붙는 이유가 이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고
지금 우리가 공동으로 극복해야 될 건 우리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에 집중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 이게 우리 대 문제 패러다임이다. 이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성공적인 협상의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내가 협상을 했는데 이게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 양측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협상에 임하는 양측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양측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킨대요? 저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납기 같은 것도 쟁점이 되기도 하죠. 또 지불 조건, 현금으로 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이거 아니면 여신을 좀 사용하느냐, 아니면 뭐 분할해서 납부하느냐, 아니면 뭐 일시불로 주느냐, 뭐 이런 조건들, 그리고 뭐 배송에 관한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양측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가격을 만약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 맞췄다면 그런 이쪽에 있는 또 다른 쟁점은 저 사는 사람에게도 맞춰져 있어져야 된다. 그게 양측 모두의 요구지. 양측 모두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협상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본 바로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유지해야 된다. 가끔씩 내부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협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치 이번만 보고 말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다 얻어내버리고 끝내버린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관계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취해야 될 이익이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자, 협상에서 이행상의 함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행상의 함정이라고 하는 말은 합의는 됐는데 그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 아까 제가 뭐 가전제품 서로 사고 팔았는데 언제 주느냐, 뭐 배송비는 누가 내느냐, 이런 문제들이 완벽하게 처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쓸데없는 감정 싸움 그리고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극복해야 될 건 상대방이 아니고 우리 둘 사이에 놓인 문제들이다. 그럼 문제에 집중하셔야죠. 괜히 상대방의 감정을 안 좋게 만들고 이러면 여러분들 협상의 결과에서 관계도 잃고요. 가끔씩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협상 자체가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걸 결렬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단 협상에 나섰으면 결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했던 이야기, 우리가 뭐 협상이 과연 뭐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뭐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드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협상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주 찬 테크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